설날 앞두고 아주 기발한 테마를 잡아오셨어요. 주제가 뭔가 살펴봤더니 올해 설 차례상에 뭘 올려야 경제적일까? 이 주제네요. 뭘 올려야 합니까? 결론의 일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이번 차례상에는 보통 차례상에 올랐던 과일들, 뭐 사과, 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다른 수입 과일들도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 5알 올리던 거 3알씩 올려도 조상님들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시기에 많이 참는 물품을 성수품이라고 합니다.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 1년 사이에 40%에서 50%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뉴스가 이번 주 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아직 설날 장 다 안 보신 분들, 뭐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뭐 오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미리 장 다 보신 분들한테도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좀 낮아지려면 어떤 것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할까 하는 질문을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성수품 가격이 1년 사이에 40에서 50% 가까이 올랐다. 야, 이거 반값 이상 오른 건데 도대체 어떤 용품들을 우리가 성수품이라고 그러나요? 일단 정부가 연초에 16가지 품목들을 설 성수품이라고 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었어요. 예. 이때 보면은 농산물 가운데는 배추, 무, 사과, 배 이렇게 4개 있었고, 축산물은 소, 돼지, 닭, 계란, 그리고 산에서 나는 임산물은 배추, 밤 뭐 이런 거 있었고, 예. 대추가 있었고, 수산물은 뭐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마른 멸치 뭐 요렇게를 성수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물량을 좀 풀어서 가격을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조금 낮추려고 한 품목들이고, 네. 여기에는 없지만 뭐 문어, 참돔 이렇게 지역별로 제수용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 제사상에 올라가는, 차례상에 올라가는 먹을거리들도 성수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결국 정부가 물량을 좀 풀어서 가격을 낮춰보겠습니다. 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네. 실제 설 장바구니 물가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여요. 숫자로 따져보면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공급 물량을 풀었던 게 완전히 뭐 잘못됐다, 뭐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품목별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가격 내려간 거 뭐 있냐? 소고기, 돼지고기 있어요. 오, 이거는 물가가 많이 뛰었던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가격이 오히려 좀 낮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축 마리수가 좀 많아졌기 예. 때문이고, 뭐 소한테는 안 좋은 일인데, 계란도 특란 19 기준으로, 그러니까 10개 알 기준으로 1년 전에 3,600원 정도 하던 게 3,500원 선까지는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내려갔네요. 이거 조금 내려갔죠. 예.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품목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 50% 올라간 품목들이 있어서 네. 평균을 내면요,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 1년 전과 비교하면 올랐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소비자들 입장에선 물가 오른 품목이 더 눈에 드니까 그렇긴 하죠. 이렇게 그 사이에 좀 가격이 저렴해진 품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더 중요한 게 또 과일값이신 것 같아요. 사과, 배 요새 정말 비싸졌던데.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니까 1월에 과일 물가 상승률이 28%를 넘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기준으로 2.8%, CPI 기준 2.8%였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값이 57% 가까이 뛴 걸로 집계가 됐고요. 사과에 비하면 값이 15% 정도 오른 딸기는 오히려 착한 가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배 가격 역시 40% 넘게 비싸졌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매년 이 설 앞두고 나오는 통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올 설 차례상 평균 비용 얼마일까요? 이런 추산들 늘 나오는데 올해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난해가 얼마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가 31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될 것 같으냐? 이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집계를 하는데 31만 3,000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랑 배, 요 과일값만 아니었으면 오히려 물가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네. 설 성수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수품 관련한, 그러니까 설 차례상 네네. 평균 비용 통계는 어떻게 집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요, 대형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전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가격이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품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두드러졌을 때 이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또 요즘 각각의 지역에서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가격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잘 짚어주셨는데 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평균 가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낸 다음에 그걸 다시 합쳐요. 그러니까 예. 어떤 두 개를 합치냐면 전통 시장에서 나오는 전체 품목들 뭐 예. 떡국 할 때는 뭐 떡 필요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내는데 네. 그 가격과 이 유통 마트 쪽에 이 각각의 가격들을 합쳐서 내는 게 31만 3천 원이에요. 그렇군요. 따로 보면은 전통 시장이 조금 더 쌉니다. 예. 뭐 마트에서 1kg에 2만 4천 원 정도 하는 녹두 같은 거는 전통 시장에서 보통 평균 한 16,0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고요. 예. 요새 시금치도 사실 많이 비싸졌거든요. 오. 마트에서 할인한다라고 얘기 나오는 건 보통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예. 시금치가 마트에서 한 400g에 5,000원 정도 하는데 전통 시장 가면 3,000원 합니다. 네. 근데 사과나 배는요 반대로 마트가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요. 설 때 되면은 마트 차원에서 대규모 할인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랑 배는 왜 대체 그럼 비싸진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 하나랑 장기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거. 지난해 여름에 병충해가 좀 왔었고요. 예. 봄에는 냉해다 뭐 이런 뉴스들 많았었는데요. 요것 때문에 사과 물량, 배 물량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수원 농가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보통 사과 아니면은 그리고 뭐 이 배거든요. 이 전남 쪽에는 배들이고 아니면 포도 이 정도 있는데 공급이 예전보다 부족해져서 생겼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요렇게 국내 공급이 부족할 때 보통 우리는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할당 관세라는 걸 풀어주고 뭐 예. 이런 거예요. 수입 물품에 뭐 관세 같은 거를 조금 줄여주게 되면은 수입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사과랑 배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수입 물량이 없어요. 어디서 동남아에서 가져와도 사과 배는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랑 유사한 품종 같은 품종도 있어요. 그래요? 가서 펌킨, 애플 뭐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예. 갑자기 영어를 썼네요. 예. 가면은 우리나라 것도 있고 한데 국내에서 정부가 막아놓은 거예요. 아. 왜 막았냐면 이 표면적으로는 외국의 병해충 유입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이 별로 없던 시절 있잖아요. 예. 바나나가 되게 귀했던 시절 아마 기억하실 텐데 기억합니다. 저도 예,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비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농가들이 전부 사과 아니면 배밖에 없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호해 주려는 음. 목적이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먹을 양이 부족하니까 수입하자 이러면은 농민들로서는 우리 생계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반발을 정부가 우려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사과 배 문제에 숨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사과 배도 유사한 거 해외에서 구할 수 있으나 우리 농가 소득 지켜주기 위해서 막은 거다 이 얘기네요.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생각해 보시면 네. 1994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개장되는 그때 예. 쌀 개방 반대한다고 제 기억에도 엄청 초등학교 때 예. 엄청나게 반대하고 이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과배도 아마 같은 문제들이 만약에 이걸 수입으로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앞서 우리 신인규 기자님이 왜 다른 방식의 차례상을 차려보자를 이제 제안하신 건지 이해가 되네요.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사과 배를 어디서 싸게 조달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올해 차례상 볼 때는 좀 다른 식으로 구성해보자 그 얘기신 거죠. 그 말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인 얘기 하나 더 살펴보면 네. 최근에 가격 동향을 좀 보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가 아까 57% 정도 뛰었다고 했죠. 예. 이렇게 되면 사과와 배의 대체제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쉽게 예. 말씀드리면 사과랑 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예. 아니 이럴 거면은 사과 말고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좀 더 비싼 과일 사지? 뭐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 얘기예요. 차라리 천혜향 사지 아니면 샤인머스켓 요새 뭐 가격 떨어졌는데 그거 사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평년 대비 이 가격이 워낙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커뮤니티에 그런 반응이 뭐 잡히기도 하고요. 예. 이 원래는요 이 사과랑 배의 대체제는 우리나라에서 감귤로 인식이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사과 배 대신에 귤을 사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귤로 뛰었어요. 40%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가격을 알던 사람들은 사과 대신에 귤 사기 망설여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의 영역은 아닐 수 있겠지만 조상님들도 사실 꼭 과일 비싼 거 올려야 흡족해하고 그러시지 않을 거거든요. 예. 딸기도 바나나도 다 좋아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소비하셔서 마음 편하고 즐거운 설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올려놓은 집도 있잖아요. 왜.